자, 그러면 우리 103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니네 그 고등학교 저기 그 거시기 안 하나? 언제 정확히 나오지? 1월 29일 날? 혹시 여기에 그거 지원한 사람들 있나? 저기 자율고, 자사고 이거 선덕고 지원한 사람 없어? 신일고 없어? 신기하네. 자, 그러면 됐고, 우리는 103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우선 요거를 우리가 기본반이 아니니까 조금 더 좀 얘기를 좀 봅시다. 자, 보통 이제 중력이라고 하게 되면 지구가 당기는 힘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그 정확한 의미는 그 뜻이 아니에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체가 있었을 때, 이 천체의 표면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이제 그 힘, 그것을 이제 중력이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랑 천체 표면에서 잡아당기는 건 뭐가 달라요?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보통 천체라고 하는 것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전을 합니다. 자전. 그래서 자전을 하는 효과까지 고려를 해서 보는 게 중력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보인다 그러면 결국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체 표면에서 잡아당기는 힘, 다른 말로 뭐냐면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요 힘과 그 다음에 이 천체가 자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원심력, 원래는 구심력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구심력이라고 하게 되면 방향성 때문에 헷갈리게 수가 있어서 원심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힘의 합력을 중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힘의 합력을 중력.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가지를 한번 잘 봅시다. 자, 우선 이 만유인력은 말 그대로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어떻게? 모든 물체가 끌어당기는 있다, 힘이 있다, 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량만 있으면 끌어당길 수 있다, 요게 되는데, 우주가 이게 어느 정도 클지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 클지는 모르지만 우주 끝에와 끝에 있는 먼지와 먼지가 있다 하더라도 두 개의 먼지가 질량만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되는데, 만유인력과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라지 M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물체랑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요만한 작은 질량의 스몰 m이라는 질량 갖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그럼 이때 두 물체가 있었을 때 두 물체 사이에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친다고 하면, 그때 얘하고 얘가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만유인력 상수 G 곱하기 두 물체의 거리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은 많이 써먹는 식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끌어당기는 힘은, 만유인력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전자기 유도 파트에서 그 어떤 전하와 어떤 전하가 서로 잡아당기는 이제 힘, 전기력에 대한 걸 따로 볼 겁니다. 그랬었을 때 그 전기력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은, 인력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원심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냥 참고로 알고 있어요. 원심력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는 이 면에서 회전 운동하는 물체, 면에서 회전하는 물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회전 원판이 돈다거나 내가 짱돌에 실을 묶어서 막 이렇게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면에서 회전하고 있는 물체의 원심력 또는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과, 요즘 구심력과 같은 말입니다. 구심력이 원래 실존하는 힘이고 원심력은 존재하지 않는 힘입니다, 이거. 근데 방향성 때문에 얘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평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심력 또는 원심력과, 그 다음에 구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심력 또는 원심력은 다르게 구하는 게 됩니다. 평면에서 구하는 거랑 구면에서 구하는 거랑 달라요, 이게. 근데 원래 요거에서 얘가 유도가 돼요. 이거에서 이게 유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굳이 유도하는 과정을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식만 써보자면, 평면에서 구할 때의 원심력 또는 구심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 물체, 그러니까 이게 회전인데 회전은 이렇게. 그러면 회전한다 친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만약에 여기가 뭐 이렇게 따져볼까? 태양계를 따져봅시다. 태양계. 자,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의 질량을 우리가 라지 m이라 쳐보고 요거의 질량을 스몰 m이라 쳐보고 요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한번 쳐봐. 이렇게. 그리고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하고 있대요. 그랬을 때 회전하는 속도를 v라고 친다고 하면 그때 얘하고 얘 사이에서 서로 당겨지는 이런 구심력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얘는 두 천체의 거리, 분의 이 천체에서 얘의 질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얘의 질량만 중요합니다. m 그 다음에 요거 v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평면상에서 구할 수가 있는 식이에요. 이것이 평면상에서. 그러면 구면에서 회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 없는데 그때 구할 수 있는 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m 질량, r 거리,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메가. w처럼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소문자는 요거고 대문자는 이렇게 써요.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m은 알겠어. 질량은 알겠어. 거리 r 이런 거 알겠어. 그러면 오메가는 뭔데요? 오메가는 각속도라고 하는데 각속도. 이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회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회전 운동을 하면서 일정의 각을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에 돌아가는 각도를 각속도라고 하게 돼요. 일정 시간 동안에 돌아가는 각을 각속도. 자, 그러면 평면상에서의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고 평면상에서는 MR 오메가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된다면 이 두 가지의 합력이 중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력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지금 여기 지금 교재에도 지구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구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지구가 요렇게 있어요. 지구가.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적도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축이 요렇게 지나간다 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자, 여기가 지금 지구의 북극이 되고 있고 여기 지점이 지구의 남극이 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지구는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서에서 동방향으로. 지금은 이 방향 중요하지 않아. 그런 나중에 해류나 대기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수업할 때는 이 방향을 좀 알고 있어야 문제가 좀 풀릴 겁니다. 자, 우선은 서에서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원심력 중에서 구면이니까 우리가 이 식을 써볼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만유인력과 같은 경우는 아까 식 다시 한번 써보면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 이라고 지금 구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때 이 만유인력과 같은 경우는 결국 얘는 상수니까 거리하고 질량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만유인력을 노란색으로 펴죠. 노란색으로. 자, 여기 적도에 어떤 사람이 있대. 적도에. 그러면 적도에 서 있는 사람의 질량을 스몰 m.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을 라지 m. 이라 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이 사람 질량 안 바뀌고 지구 질량 안 바뀌니까 요거는 그대로가 됩니다. 그대로. 요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느끼는 만유인력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느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요렇게 작용을 해요. 요렇게. 마찬가지 극지방에 서 있는 사람도 만유인력의 작용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 같이 중위도에 있는 이 사람은 만유인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느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요렇게 작용을 합니다. 자, 보통 힘이 나오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크기와 방향.
크기와 방향을 잘 따져보게 되면, 자, 먼저 만유인력과 같은 경우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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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건 똑같다.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그리고 크기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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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다. 원래는 좀 다릅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가 조금 더 작아요. 여기가. 근데 그건 우리가 무시하고 다 방향과 크기가 다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만유인력과 같은 경우에 지구 중심 방향 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만유인력은 작용하는 방향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이고, 만유인력의 크기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를 봤을 때 어떤가요? 라고 하면 위도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란색을 우리가 원심력으로 표시 한번 해볼 겁니다. 원래는 구심력이 맞아요. 근데 원심력으로 쓰는 이유가 방향성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방향성 때문에. 자, 여기에 자전축이 있습니다. 자전축. 자전축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회전축에 대해서 바깥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바깥 방향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요 축 있죠. 자전축. 자전축. 그러니까 회전축이 됩니다. 회전축. 회전축의 직각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 그게 원심력입니다. 그리고 크기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다릅니다. 크기와 같은 경우는 여기서 mr 오메가 제곱이라고 해놨는데, m은 관측자의 질량이니까 똑같고, 여기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건 좀 각속도입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각을 돌아가는가, 돌아간 각도를 말하는데, 여기서나 여기나 여기나 지구가 고치기 때문에 같은 각도로 돌아가요. 같은 각도로. 예를 들면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 걸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시간당 15도를 자전하고 있는 거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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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다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으면 얘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 라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사람한테 이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예요. 회전축에 떨어진 거리.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회전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인가? 아니죠.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니까 얘는 지금 축에 서 있는 사람이라서 거리가 없어요. 이것이. 축과 딱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거리가 얼마냐? 축에서 떨어진 거리니까 요만큼이 R이 된대요. 요만큼이. 요렇게. 자, 그래서 mr 오메가 제곱으로 구해졌을 때 회전축과의 거리가 멀수록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이거랑 비례관계니까. 그러면 적도에서의 R 값이 제일 크고 점점 위로 갈수록 이 R 값이 점점 작아지다가 여기서 0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원심력의 크기는 적도 지역하고 극지역을 비교한다면 적도가 훨씬 더 큰 거구나. 극지방은 이 힘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서 여기다 한번 표시한다 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한테 원심력은 축의 직각으로 바깥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의 힘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얘보다는 원심력이 더 작아져야 될 것이고 축의 직각 방향을 작용했기 때문에 요만큼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면 여기서는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원심력과 같은 경우는 나타나지 않겠구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어려워 이거? 만약에 좀 나 지금 토 나올 것 같아요. 좀 약간 울렁거려요. 그러면 손가락 살짝 들어. 그러면 약간 한 템포 쉬고 할 테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면 두 힘의 합력이 중력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 노란색 선 길이와 파란색 선 길이 중 얘가 더 짧습니다. 근데 반대죠. 그러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야 돼요. 이렇게. 뺍니다. 그게 중력이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중력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요 노란색 선 길에서 얘를 뺀 것만큼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요만큼으로 요렇게 나타난다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합력이 합력. 요거와 요거의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평행사변형법으로 해서 요렇게 에라 평행사변형입니다. 했었을 때 이쪽으로 요만큼이 작용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원심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곧 중력이다. 자, 그러면 중력은 적도와 극지방 중에서 어디가 제일 클까요? 극지방. 그래서 중력과 같은 경우에는 적도와 극지방 중에서 극지방이 더 큰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적도에서 몸무게 잴 때와 극지방에서 몸무게 잴 때 중에서 누가 더 몸무게 더 많이 나올까? 어디서? 극지방이 더 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위도가 높아질수록 몸무게가 작아져요. 그러면은 적도에서 점프 칠 때랑 극지방에서 점프 칠 때랑 다르지. 다릅니다. 그게 다르고 또 하나 뭐냐면 단진자 운동에서의 주기도 달라요. 이것이. 뭐 다 달라.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이것이. 자, 지금 여기까지 어때요? 좀 이해가 좀 될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장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힘에 대한 것이 나오면 크기와 방향을 잘 따져봐야 돼요. 정리해보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다. 요거 합력. 그러면 만유인력과 원심력을 따로따로 본다고 치면 만유인력은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인데 크기는 위도 상관없이 동일하다. 그리고 원심력과 같은 경우는 mr 오메가 제로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m과 오메가 같기 때문에 어디서 있든 같기 때문에 r만 따지면 돼요. 거리만. 축이 떨어진 거리를 봤을 때 얘가 제일 멀리 떨어지고 얘가 가깝고 얘가 제일 짧기 때문에 원심력은 얘가 최대, 그다음에 여기서는 0이다. 그래서 크기는 적도가 제일 크고 극지방은 0이 되는 것이고 방향을 친다 그러면 회전축의 직각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그래서 두 힘을 합쳐서 봤었을 때가 중력이라면 결국은 중력은 적도에서의 중력 값은 요거, 여기서는 이만큼. 그래서 크기는 지금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고 그리고 중위도 여기랑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위도에서는 중력, 이게 지금 중력 방향과 만유인력 방향이 서로 좀 다르잖아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작아진다, 커진다라고 알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중력 방향이 만유인력 방향과는 두 지점을 제외하면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분필을 떨어뜨려, 이렇게. 그러면 이 분필이 떨어지는 방향은 만유인력 방향일까, 중력 방향일까? 이거 사진 찍어놔야 되는데. 이 눈빛이 지금 뭐지? 라는 그 눈빛. 자,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 자, 이거는 그냥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뭐 틀리면 좀 어때? 내년만 안 틀리면 돼. 자, 유찬 씨는 중력 만유인력. 질문 주는. 유찬이지. 자, 다시 잘 들어. 귓구녕 열어. 잘 들어. 내가 분필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 분필이 떨어지는 방향은 중력 방향일까? 만유인력 방향일까? 중력 방향. 도현 씨는? 내 분필을 떨어뜨렸어. 어느 방향일까? 중력 방향. 그러면 준영 씨는? 중력 방향. 지아 씨는? 중력? 그러면 율리 씨는? 이것들을 보소. 그러면 만유인력 방향은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 지점에서의 중력은 요게 아니라 요 놈이잖아. 그러니까 물체가 실제 떨어지는 방향은 만유인력 방향이 아니라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떨어뜨릴 때 이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지구 중심은 만유인력 방향이지 중력 방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체를 극지방, 적도지방을 제외한 다른 위도에서 만약에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자유낙하시킨다 그러면 중력 방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향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요게. 자,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거랑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랑은 좀 차이를 두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글을 잘 봐봐요. 자, 중력의 크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글 한번 잘 봐봐. 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러니까 만유인력에 의해서 또는 원심력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중력이다 보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강하게 잡아당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유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유인력. 그리고 접촉해 있거나 멀리 떨어져서도 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아주 멀리 있어도 얘네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주 끝과 끝에 있는 먼지 두 개가 서로 잡아당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의 중력은 지구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지구에서가 더 크게 나타난다 되는데 이 달과 같은 경우에는 지구 중력이 약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나 2주 만에 10kg 뺐다? 진짜로. 티 안 나지? 아니요, 티 나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미쳤나 보네. 10kg 뺐어. 티 안 나지? 맞아. 손가락이나 목이 빠졌나 봐. 아무튼, 그래서, 내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kg가 빠져서 지금 90이 됐어. 진짜야. 와. 그렇지. 저런 반응 잘해. 그렇지. 사회생활 잘하네. 기억해 두겠어. 그냥 가만히 보는 것들. 니네 10kg 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무튼 0.1톤에서 지금 10kg 빼서 지금 90이 됐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몸을 그대로 가져가서 달에서 몸무게를 달아보잖아? 그러면 100kg 뜬 사람이 6분의 1만큼의 몸무게가 된다. 이 뜻이야. 근데 내 몸에 갖고 있는 질량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질량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요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연직 아래 방향이다. 그 다음에 완벽한 구현을 한다면 지구 중심 방향이다 라고 되는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요거. 엄밀히 말하면 이거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력과 만유인력이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력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을 경우에 학교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학해보면 알겠지만 통합과학을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4분 선생님이 다 들어가요. 4분. 물화, 생지 4분이 들어가는데 이 파트를 물리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근데 만약에 물리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중력과 만유인력을 같은 거다라는 의미로 만약에 수업을 하신 거면 요게 되는 거지만 만약에 물리 선생님이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중력과 만유인력은 다른 거다라고 해가지고 설명하셨다고 그러면 요거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을 하고 물리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하시는가를 보고 이걸 하시면 돼. 요거는.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때 연직 아래 방향이라는 것은 연직이란 말이 나오는데 연직은 떨어지는 방향, 낙하는 방향. 그래서 중력 방향은 그냥 연직, 떨어지는 자유낙하는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이 중학생일 때, 지금도 중학생이지? 요거를 이제 배워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따로 더 얘기할 건 아니고, 여기서 봤을 때, 장소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진다? 질량은 일정하지만 만약에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는 달에서 측정한다면 그만큼 무게는 6분의 1만큼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구에서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가 mg가 되고 있다 했을 때 g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중력 가속도라는 말을 써요. 중력 가속도. 그래서 지구 표면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중력 가속도. 그러면 초당 속도가 자유낙하시켰을 때 0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일정한 가속도를 갖고 얘가 떨어진다가 됩니다. 일정한 속도를 갖고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중력 가속도 g와 같은 경우에는 9.8m/s 제곱이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이 단어가 이게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보통은 이것을 10m/s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반드시 이것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요 말이 있으면 갖고 계산하면 되지만 이 말이 없으면
그냥 임의대로 그냥 10m/s 하면 안 돼요. 그때는 9.8로 바꿔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거다. 결국 이제 무게라고 하는 것은 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중력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진 않지만 조금 빡세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막 이게 뭐 그림 그려가면서 막 식서감사 했는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요 크기와 방향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런 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중력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우리 수업한 지 50분이 좀 살짝 넘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자유낙하에 대한 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